안녕하세요. 2024년 7월 7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다시 아마존 위로 올라왔고, 테슬라가 코스트코 위로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테슬라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이게 없었죠. 이거가 없었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패러렐 채널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갭상승해서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서 저항받았고, 다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거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또 살짝 갭 하락해서 하프장, 반일장만 열렸었던 수요일에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만약에 전일장이 있었으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리고 나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끝나고 금요일에 다시 살짝 갭 하락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신고점 만들었고요. 그래서 신고점에서 이렇게 그려줬고,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줬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신고점을 만들었다고 해도 뭐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이 밑에서 올라왔었던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들이 다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아서 이 근처 480 아래쪽 477 뭐 이 정도가 상한이고, 이 밑에 있는 이 468.34 여기를 그 저점을 하는 이 정도에서 장이 펼쳐질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정도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이 정도에서 장이 펼쳐지겠다. 그래서 이 위쪽 여기 이 세 개의 저항선, 이 아래 패러렐 채널 상한선으로 만들어지는 하선이 있고, 여기 중간에 신고점으로 만들어진 레벨이 있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장이 펼쳐질 확률, 다시 말해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여기서 그려진 여기까지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게 62.8 라인 이 근처에서 뭐 50% 라인까지 보고 올라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이렇게 빠졌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갭 상승해서 월요일 날 더 올라서 이 트렌드 라인까지 걸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짝 개발하겠다가 랠리 펼쳐서 전고점에 닿아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하프장에 하프데이장이죠. 거기서 지지를 받고 살짝 올랐고, 거기서 갭 상승해서 올라가지고 더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점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죠.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잡으면 이렇게 되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를 잡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올라갔다 일단 빠졌다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포인트가 206.59면은 206.59로 놓고 봤을 때
226.59 정도였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226.44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가지고서 사실 이 포인트가 넘어설 때 이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을 해서 그 목요일도 이 포인트에서 지지받았다기보다는 여기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이 포인트 여기죠. 그리고 새로 이렇게 있는 이 포인트인데 여기에다가 피보나치를 그려주면 어디라고 해야 되죠? 여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26.59 59에 해당하는 이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이제 다 지워줘도 되겠죠. 지워준다기보다는 그냥 가리는 게 낫겠죠. 이 선이 아니죠. 이 피보나치 새로 그린 거는 일단 놔둘까요?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거는 가리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놨을 때 이 포인트에서 이 선들 뭐 어떤 레벨들을 가지고서 지지저항선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피보나치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새로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면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 내지는 이 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여기에서도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채널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은 아직도 유효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유효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올라갔지만 한 번은 꺾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랠리를 강하게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번은 내려왔다가 올라간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 반일 하프데이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합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하나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일단 독립된 하나의 바로 취급을 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이 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봉의 이전과 이후에 데일리 볼러틸리티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이 봉의 그 길이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봉의 길이 로우하고 하이의 크기가 이렇게 작게 형성될 때까지는 볼러틸리티가 크니까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빡세게 하셔야 된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 잘 타고 올라가셨어도 이제 여기서 한번 빠져서 내려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상황을 보다가 다시 그 정리를 한 시점보다 살짝 낮을 때 랠리가 시작되면 거기서 다시 타고 올라가는 식의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애플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새로 레인지가 형성될 것 같은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얘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와 이 정도. 그래서 얘를 살짝 색깔 달리 해보면 하늘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하늘색으로 된 이 레인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월요일에도 빠졌다가 도지를 만들었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들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은 유지를 하고 여기도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얘의 그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존재감을 그대로 살려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걸 해놓고 얘랑 뭐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 이런 정도의 트렌드 라인을 대고 이 패러렐 채널을 지워버리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굳이 지울 필요가 있나 일단은 놔둬보고 나중에 지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고점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고점은 일단은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새로 형성된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꺾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되는 레인지를 무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트렌드 라인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살짝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그거를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언제죠? 2월 26일 고점에서 일단 눌려 있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하늘색 레인지 아래쪽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뚫려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 딱히 그 눈에 띄는 지지저항선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140.71까지 훅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 하늘색 레인지 안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인데요. 자, 알파벳은 이걸 어떻게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선이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뚫리면서 한번 뚫렸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다시 뚫려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일단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지운다기보다는 일단 없애놓고 봅시다. 없앴더니 이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내려왔던 것이 뚫고 올라간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확실하게 못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것을 이 밑에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디서 멈추지? 여기서 멈추나? 여기도 아닌가? 하고 이 다음 것까지 2개 정도, 3개 정도는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패러렐 채널인데, 패러렐 채널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 선, 이 빨간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동영상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 빨간색 선과 패러렐한, 지금 이 패러렐 채널이 이 빨간색 선과 패러렐한 평행한 그런 선을 아래 하한선 상한선을 잡은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여기 이렇게 잡지 않고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했었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었었죠. 이 2개의 선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여기에서도 지지저항선으로 쓰이고 여기에서는 저항선으로 쓰인 상황이었는데,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기까지 보내면
얘를 이렇게 누르고 나서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금요일에 움직임의 고점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언제죠? 이 4월 25일에 갭을 만든 이때가 실적 갭이었죠. 실적 갭을 만든 이후로부터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거의 이 전체적인 4월 26일 이후에 움직임을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타 각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메타 각도에 의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알파벳 각도를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의 각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각도에 따라서 각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딱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애플이었나요? 애플도 이제는 어느 정도 딱 올라가서 저항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채널의 상한선이 살짝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 올라왔던 이 트렌드 라인도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죠. 일단 이걸 처음 닿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건 트렌드 라인이 아니었나요?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 로우 하이 레퍼런스였네요. 로우 하이 레퍼런스라서 얘는 크게 중요한 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네요. 오히려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 낫겠네요. 그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았더니 여기에서 맞아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네요. 이게 지금 뭔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작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으로 사용을 해서 이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과 상한선과 이 아래에서 보이는 이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이 근처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호리존탈 라인 하나 그려놓고 파란색으로 해주고 그 신고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지만 크게 여기에서 이게 뚫리는 바람에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수정을 해주고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 알파벳 각도라고 할게요. 알파벳 각도에 의해서 이 포인트들이 정해졌고 알파벳 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널이기 때문에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은 일단 이 밑에서 올라오는 채널을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채널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채널 지우고 이 밑에 있는 채널도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 있었고 이 빨간색은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얘도 지울 필요가 있겠죠? 일단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밑에서 올라오던 이 패러렐 채널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패러렐 채널도 지우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만 남겨놓고 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었죠. 얘는 트렌드 라인 아니고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이기 때문에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들이 딱히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도 일단은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 있었던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들 맞아 떨어졌었던 게 없어졌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 어디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1564에서 1652 이 사이에서 다시 묶일 것인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7월 1일 1월 2 화요일에 이제 여기에서 닿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이라면 하지만 걸쳤죠. 그래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하프데이 장인데도 미친 듯이 올랐고 이 트렌드 라인은 못 뚫었죠. 그리고 나서 갭 하락했다가 금요일에 갭 상승했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쭉 빠져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각각의 레벨들이 어떤 레인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V자 형태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금요일날 다시 큰 하락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1747.24 라인을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고점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그저 전에 있었던 다른 레벨들이 없기 때문에 이 레벨들도 충분히 저항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1747.24도 있고 1764.03도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찍고 쭉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밑에 지지선 이 두 개의 레벨 이 사이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전고점까지 갈 거고요. 이게 뚫고 내려오면은 이 밑에는 이런 레벨들에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도 이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움직였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안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도 이렇게 자근자근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좀 읽기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말이 적절치 못해 듬성듬성 있는 레벨들이라서 딱 어떤 레벨을 딱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 되는 트렌드 라인 아니면 여기 이 정도로 보고 얘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 수도 있다 정도로 브로드컴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채널은 지울게요. 정신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잠시만요.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려놓을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냥 이 트렌드 라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존재하니까 놔두고, 자, 지난주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61.8 라인이 여기 있고, 여기 78.6 라인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갔는데, 50% 라인 있고, 여기서 밑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0으로 놓고 이걸 1로 놨을 때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였는데, 거기에 이 작은 여기와 여기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6월 27일이 고점이 쭉 빠져 내려온 게 61.8 라인에 걸쳐서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걸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지우는 게 맞겠죠. 예, 지우고 여기 있는 고점이 있다는 거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놓고 저점과 로컬 고점을 놓고서 61.8 라인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라인들로서 뭐 보시다시피 여기 있었던 데일리 볼라틸리티 봉의 길이 데일리 볼라틸리티보다
굉장히 큰 놈들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애플이었나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데일리 볼러티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61.8% 라인이라고 그린 거기 때문에 얘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되튕겼나를 보여드린 건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 다시 되튕겼죠. 61.8라인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피보나치를 그렸었던 이 고점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피보나치의 고점으로서 만들어진 61.8라인이 확실하게 작용을 했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고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고점이 강한 고점이라서 화, 수, 금 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저항선을 살짝 어저스트먼트를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 더 그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아니고 이제 다음에 장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이 포인트에서 수요일에 하프데이 장에서는 저항을 받고 쭉 빠져 내려온 상황이었고, 금요일도 쉽게 다른 주식들 치고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치고 올라갈 것보다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 다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레벨의 이 사이쯤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들 볼 때 이 저점과 이거 아니네요. 얘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요. 이게 니들이 길어서 여기에는 저점 안 그립니다. 레이로 이 포인트와 이 고점을 연결한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을 하나 또 그려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지지선으로 사용이 됐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어디죠? 6월 26일에 올라갈 때, 얘를 치고 올라갈 때, 이게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지 할 때 이 위에 있는 트렌드 라인들이 있어서, 딱히 그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다 지지를 받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은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아의 레퍼런스가 그렇게 아주 강력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본 거죠. 왜냐면 이게 강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일단은 놔두시지만, 얘가 향후 다시 밑으로 떨어져 내려왔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도 이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에 걸쳐서 저항선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좀 놔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지지저항선을 상정을 하고 이 아래쪽에서 살짝 장이 무겁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자, 메타는 여태까지 언제부터죠? 거의 언제예요? 지난해 중반 이후 8월, 9월 이때부터 메타 각도 막 난리를 쳤었는데, 일단 이 메타 각도에 있는 이 큰 놈은 하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여기에서 일단은 맞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놔뒀었지만, 이것들은 일단 놔둘게요. 놔둬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메타 각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는데, 지난주였나요? 그 전주부터 새로운 메타 각도가 나왔다,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이렇게 지지저항을
만들면서 돼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6월 27일에 저항은 이 레벨 저항인가 아니면 이 각도 저항인가 뭐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한번 쭉 치고 내려왔지만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요 각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 각도가 살아있다. 걸쳐 있지만 정확하게 지지는 못 받았어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될 건데 근데 월, 화, 수는 걸치면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요일날 미친 듯이 튀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끝났냐? 새로운 각도의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딱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이 지금 굉장히 잘 워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각도 올라오는 얘를 뭐 유지를 할 필요가 딱히 없어졌죠. 그래서 얘도 일단 하이드를 할게요. 하이드를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뭐 굳이 지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하이드 다 할게요. 나중에 패러렐 채널들만 쭉 모아서 해봐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 패러렐 채널은 이 메타 각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있다고 보고요. 그 위에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뭐 필요하면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나타나겠죠. 그때 다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메타 각도가 유지가 되는 패러렐 채널은 익스텐드 해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 새로 발견한 메타 각도를 가지고서 이 패러렐 채널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차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각도를 익스텐드를 살짝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각도를 해서 여기를 찍으면 여기에 있는 여기 있었던 이 니들도 설명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예 지금 살짝 어저스트를 해본다면 이렇게 되고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일단은 이거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살짝 어긋났나요? 얘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 포인트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따라서 이 1, 2, 3 가는 이 패러렐로 이 각도로 여기에서 맞아 떨어진 게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새로운 메타 각도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무빙은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이 레벨들이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신고점이죠. 그래서 얘가 자체가 신고점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레벨 안쪽에서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이렇게 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끝났고 얘를 가지고서 레벨까지 만든 상태죠. 그리고 그 레벨이 잘 여기서 워킹을 한 상태니까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 얘도 패러렐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뭐 나가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폭이 좁은데
폭이 좁아도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으면서 패럴 채널이 유지가 된 상황이었는데 6월 14일 이후로는 데일리 볼라틸리티 자체가 달라졌죠. 이 어떻게 그 차이가 나왔는지가 보이실 텐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사이드 레인지 무브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던 게 이제 모멘텀이 좀 꺾여서 레인지 무브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패러렐 채널을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레인지 842.58, 873.94 여기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갔죠. 뭐 왜 그런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확률이 높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걸로. 그래서 뭐 아마존, 뭐 코스트코, 아마존 아니었나요? 뭐 코스트코 이런 그 리테일들이 이제 기분 좋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게 더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두 개 있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여기서 이제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뭐 어렵게 간다면 여기에 있는 로어의 레퍼런스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근데 뭐 그게 이 트렌드 라인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으면 이 로어의 레퍼런스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두 개만 가지고도 여기서 지지저항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짧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사용을 하면 여기서는 저점 고점을 이걸로 이 두 개로 놓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누구죠? 873.96이네요. 873.96. 96. 이렇게 놓고 896.46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여기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치고 올랐고 레인지를 뚫고 올라갔으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지지선은 여기와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과 뭐 이 두 개 정도로 보는 게 맞고, 다시 안쪽으로 파고 다시 내려올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 조금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 차트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코스트코는 그 위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그렇게 스트롱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해석이 조금 과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공휴일이 껴서 하프데이장 있고 완전 휴일장 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랠리를 보였는데, 그 랠리를 보이는 과정에서 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온 발표들이 과다 해석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특히 월요일 날 파월 의장의 그 도비씨 발언에 의해서 장이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논팜보다는 여기선 논팜보다는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실업률을 조금 과다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뭐 거의 환호를 하면서 치고 올라간 상황이라서 시장이 그런 분위기라면 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누가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기대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제 느낌에는 과다하게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지지난주 주말이랬죠. 그래서 있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뭐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디베이트 토론에서 좀 못했었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풀 것이다라는 뭐 희한한 루머들이 돌았습니다. 진짜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무지성롱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사실 강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의 증거로 테슬라 올라간 것들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좀 비판적으로 글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좀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이 틀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장이 틀리고 옳고 그런 게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라는 문제로 봤을 때는 조금 비논리적으로 장이 움직인 한 주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장이 좀 논리적으로 복구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장이 훅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버블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이 버블이 좀 무지성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 강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논리적인 허점이 많은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장이 오르는데 나 혼자만 가만히 있는 거는 옳지 않죠. 그거야말로 옳지 않습니다. 장이 오르면 올라타서 수익을 내야죠. 다 수익을 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서 올라타실 때는 잘 올라타시는 게 중요한데, 올라타실 때도 테슬라 막 오른다고 테슬라에 딱 올라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리즈너블한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에 올라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성향이겠지만 무지성이란 말은 좀 심하고 조금 이건 오반데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보다는 다른 주식이 저런 식으로 오바를 하니까 얘도 같이 따라 오르는 거는 논리적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주식들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 판단도 뭐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탁드린 것처럼 7월 20일이나 21일 아직 시간은 안 정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공지사항과 설문조사 같은 거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좀 도와주시면 뭐 주제 설정과 시간 이런 것들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